저희가 트럼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위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미국 특파원 연결을 해서 한번 상황을 볼까요? 그 팽팽하던 상황, 이제 점점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워싱턴의 김재용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자,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전부 밀리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러스트벨트, 여기가 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은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만 5곳에서 강행군이었고요. 그런데 현재로선 자칫 전부 놓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 나온 뒤에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요. 러스트벨트에 맞는 선거전이 안 된 게 패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쇠락한 공업지대인 만큼 주력층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잡았어야 했는데 이게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조가 전통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엔 이탈 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 또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민주공화당 표심이 갈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도시에서 앞서죠. 그건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일부 그렇습니다. 조지아의 애틀란타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의 선거전을 그동안 보면요. 경합주를 가도 주로 대도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 나아가 유색인종들의 표심도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해리스 입장에선 유색인종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충분히 견인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의 표심을 트럼프가 상당히 흡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해리스는 기존 지지층을 충분히 붙잡지 못한 셈일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게 사실 서민과 저소득층이 더 강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 확정 언제쯤 나옵니까? 당초 초박빙이란 전제에서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죠. 하지만 해리스가 러스트벨트의 흐름을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싱겁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 같은 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흐름, 트럼프가 강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준비할 게 아주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트럼프식 상업적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대응책 그동안 준비해오고는 있었을 테지만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방위비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는 한미일과 인도 태평양을 묶는 미국의 동맹 전략을 강화했던 상황에서 전통의 동맹 전략보다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트럼프식 전략에 적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는 이미 관세 증액을 공언했기 때문에 유럽은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데 세밀한 대책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고 해도 과연 순탄한 결과 인정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2개의 미국일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선 20여 년 전부터 이른바 상대 정파를 심정적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이번 선거 이런 부분을 더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